자, 다음은 다섯 번째 펑션인 어레인지 펑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어레인지 펑션은 상당히 간단합니다. 결국은 저희 엑셀에서 자주 보는 오림차순, 내림차순으로 정렬하는 기능입니다. 상당히 간단하면서도 많이 쓰이는데요. 먼저 오름차순으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오름차순 많이 쓰는 게 age죠. age를 낮은 연령에서 높은 연령 순으로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데이터 to arrange age 끝이죠. 보시면은 age가 쭉 22, 24 점점 많은 순서대로 나와 있고요. 그럼 반대로 나이가 많은 사람부터 순서대로 할 때는 데이터 to arrange 이 자리에 descending이라는 옵션을 추가해서 써주면 됩니다. 즉 DESC를 쓰고 그 안에다가 괄호 age, 괄호가 한 개 더 늘어나죠. 이렇게 쓰면은 age가 맥시멈 66세였죠. 66세부터 쭉 이렇게 감소하는 패턴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arrange 펑션은 여러 가지 변수에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age 그리고 alt 이 두 가지 조건의 순서대로 한번 배열을 하고 싶다. 즉 나이를 제일 먼저 우선적으로 오름차순으로 배열을 하고 혹시라도 나이가 똑같은 사람에게 있어서는 alt 값을 또 순서대로 한번 보고 싶다. 그대로 쓰면 됩니다. data to arrange age를 먼저 쓰고 우선으로 정렬을 할 변수를 첫 번째로 쓰고 두 번째 우선순위로 정렬할 변수를 써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쓰면 어떻게 되나요? 22세 쭉. 근데 ALT 값이 안 보이죠? 그래서 한번 이것만 따로 꺼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22세 쭉 먼저 age가 오름차순으로 정렬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29세를 한번 볼까요? 26세도 있네요. 26세, 29세의 경우에는 age에 있어서는 동률이죠. 동률인데 어떻게? 두 번째 우선순위인 ALT 값을 또 똑같이 작은 값에서 큰 값으로 이렇게 나열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9세도 똑같죠? 35, 42 이런 식으로 여기다가 뭐 한 개 더 쓸 수 있겠죠.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개의 변수대로 다 정렬을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나는 age는 오름차순으로 하고 뭐 ALT는 내림차순으로 한다. 뭐 이렇게 할 경우에는 똑같이 쓰면서 하나만 바꾸면 되겠죠. 여기에 나는 뭐 DSC 베이스라인 ALT 괄호 한 개 항상 더 있어야 되죠.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러면은 26세일 때 어떻게 되나? 26세지만은 ALT가 아까는 159, 343이었는데 343, 159 순서가 바뀌었죠. 이런 식으로 본인이 보고 싶은 대로 원하는 대로 정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룹 바이 같은 경우에는 다음 시간에 한번 살펴보고요. 자, 이번에 서머라이즈 기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기능입니다. 서머라이즈는 일종의 어그리게이티드 펑션인데요. 개별 데이터를 보는 게 아니고 개별 데이터를 뭉쳐서 특정한 값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엑셀에서 굳이 얘기를 하자면 일종의 피벗 테이블과 비슷한 것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summarize S, summarize G 명령어 둘 다 똑같은 기능을 하기 때문에 어느 것을 써도 무방합니다.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쓰고 있는 데이터 2의 연령의 민 값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min 데이터 2 age 45.23세네요. 쉽게 구할 수 있죠. 하지만 summarize 기능을 이용하면은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데이터 2 summarize min age는 어떻게 구해달라? age min을 구해달라. 이렇게 해도 45.2세라고 나오죠. min age는 45.2세다. 요 min age라는 거는 저희가 이렇게 이름을 그냥 이렇게 정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이거에 대해서 뭐 age m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이렇게 쓰면 age m이라고 나오죠. 저기 우리가 명명을 할 수 있는 것 뿐입니다.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한 줄로 쓰면 될 것을 왜 이렇게 굳이 더 길게 써야 되느냐? 바로 이유는 summarize 기능을 이용하면 여러 개의 요약 정보를 동시에 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서 내가 age의 min 값도 알고 싶고 median도 알고 싶고 IQR도 알고 싶다. 그럴 경우에 이렇게 쓰면 되겠죠. data to summarize age 예를 들어서 min age는 min의 age라고 하고 median age는 median age로 구하고 나는 IQR age는
IQR로 이렇게 구한다. 이렇게 해서 하면은 한꺼번에 다 나오죠. mean, median, IQR. 물론 이것도 이렇게 쓸 수 있겠죠. mean, data to age. 또 이것도 median, data to age. 뭐 이렇게 쓸 수는 있겠지만은 이렇게 summarize 기능을 사용하면은 훨씬 더 효율적으로 한 화면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런 summarize 기능에 대해서 뒤에 가면 나올 왜 이런 것들이 더 좋냐? 예를 들어서 group by라는 명령어가 다음번에 배울 건데요. 간경변 유무에 따라서 min 값, median 값, IQR, age의 값을 다 궁금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group by LC 이런 식으로 묶으면은 상당히 편하게 나오죠. 간경변이 없는 사람의 평균 연령, 메디안 연령, IQR, 간경변이 있는 사람에게서 평균 연령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머라이즈 기능이 상당히 유용한 이유입니다. 자, 두 번째 이제 고유값 챕터 2에서 조금 배웠었는데요. 고유값의 챕터 2에서는 이제 유니크, 듀플리케이트 이런 함수들을 많이 썼는데 타이디버스에서 똑같지만 쉽게 쓸 수 있는 고유값을 확인하는데 nDistinct라는 값이 함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변수의 값들 중에 중복 혹은 같은 값을 제외한 고유값의 개수를 확인해 보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데이터 2에서 나는 summarize nDistinct age가 나는 궁금하다 하면 어떻게 되나요? 39가 나오죠. 즉 무슨 말이냐? 100명의 환자에서 연령 중에 고유값, 중복된 값은 빼고 고유값은 39개라는 뜻입니다. 그럼 실제로 직접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유니크 챕터 2에서 배운 유니크 함수를 이용해서 데이터 2 age 어떻게 되나요? 고유값들이 모두 다 제시가 되고 31, 2, 3, 4, 5, 6, 7, 8, 9 똑같이 39개죠. 근데 이런 것도 뭐 31이니까 직접 셀 수 있지만은 이게 당장 몇 개인지 알고 싶을 때는 length라는 함수를 사용해 볼 수 있습니다. length. 괄호 안에 이걸 그대로 집어넣으면 되죠. 그대로 집어넣으면은 어떤 의미인가요? unique data to age에 이만큼의 이 벡터의 길이를 재달라는 뜻입니다. 이 벡터의 길이는 얼마냐? 39죠. 즉 이렇게 길게 이 의미가 바로 이거의 의미와 같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이 이제 실질적으로 임상에서 상당히 유용한 기능이고 제가 많이 쓰는 기능인데요. 인시던스 구할 수 있습니다. summarize 기능을 이용하면은 summarize 펑션을 이용해서 인시던스, person year, event rate 이런 것들을 코드 몇 줄로 아주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저희 데이터에 합당한 HCC 인시던스를 구해 보겠습니다. 항바이러스제를 쓰는 시점이 인덱스 데이트였고 그 이후에 간암이 발생한지 안 한지는 HCC 변수에 1로 코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HC 이어 변수에 인덱스 데이트로부터 last follow-up 혹은 간암 발생 즉 observational period죠. 인시던스는 어떻게 구할 수 있나요? 우리 observational period 분의 number of event라고 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자, 데이터 2 summarize 어떻게 patient number라고 해보겠습니다. 전체 환자는 몇 명이냐? 전체 환자는 몇 명이냐라고 할 때는 n count처럼 n 괄호 그 다음에 전체 이벤트는 즉 HCC는 몇 개 생겼냐죠? sum의 HCC 이거 이해되십니까? 전체 100명의 환자 중에서 HCC가 발생한 사람은 1로 코딩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예를 들어서 1로 코딩된 사람을 전부 다 개수를 합치면은 전체 100명 중에 HC가 몇 명 생겼는지 알 수 있겠죠. person year는 어떻게 될까요? person year는 sum의 HCC year입니다. 이것도 이해되십니까? 한 사람당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1년 옵저베이션을 했고 어떤 사람은 3년 옵저베이션을 했고 어떤 사람은 8년 옵저베이션을 했다. 이거는 결국 저희가 우리 인시던스를 구할 때 분모가 person year가 되기 때문에 HCC year도 전부 다 sum 합치면은 person year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인시던스는 어떻게 되나요? event per person year 이렇게 구할 수 있겠죠. 이런 변수가 없었는데요 라고 할 수 있지만 이 변수는
바로 위에 코드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여기서 만들어진 새로운 변수가 바로 여기 작동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계산하면 바로 나오죠. 전체 페이션트 넘버 100명에서 총 HCC는 15건이 생겼고 100명을 얼마만큼 옵저베이션 했나요? 684 person year, 684 인년을 옵저베이션 했을 때 인시던스는 0.0219였습니다. 즉 총 100개의 케이스, 100명의 환자에서 HCC는 15케이스에서 발생하였고 전체 옵저베이셔널 피리어드는 정확히 684인년이었습니다. 따라서 HCC 인시던스 레이트는 1person year당 0.0219. 그렇지만 우리가 보통 어떻게 계산되나요? 100person year로 계산하죠. 그럼 여기 코드에서 곱하기 100을 해볼까요? 곱하기 100을 하면은 인시던스는 2.19, 즉 100person year당 HCC는 2.19건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 인시던스 구하는 데 있어서 이 코드는 유용하게 쓰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그룹 바이, 타이리버스에서 마지막 펑션입니다. 그룹 바이의 경우는 이런 그대로 서브그룹 어널리시스를 할 때 아주 유용한 기능인데요. 타이리버스의 그룹 바이의 장점은 여러 개 그룹을 지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분석한 결과값을 남자 여자 나누어서 제시해 주기도 하고 본인이 원하는 이런 조건에 따라서 다 나눌 수도 있습니다. 바로 예제를 보겠습니다. 에이지 평균을 구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남자 에이지 평균, 여자 에이지 평균 따로 궁금할 수 있죠. 데이터 2에서 summarize mean age는 mean의 age다. 이렇게 하면은 전체 환자의 45.2세가 나오지만 그룹 바이를 쓸 수 있습니다. 그룹 underbar by. 어떤 걸로 서브그룹을 하고 싶으냐? 나는 젠더를 통해서 서브그룹을 하고 싶다 라고 하면은 여성일 때 49.7세, 남자는 43.7세다. 이렇게 그룹을 나누어서, 말 그대로 그룹 바이, 그룹으로 나누어서 내가 원하는 값을 제시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앞에서 잠깐 보여드렸던 이 n이라는 거는 해당 조건을 만족하는 케이스 건수입니다. 케이스 건수. 예제를 한번 볼까요? 성별과 간경변증 유무에 따라서 나는 그룹을 만들고 각 그룹에 속하는 환자 수 그리고 각 그룹의 평균 연령을 한번 구하고 싶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남자이면서 간경변 있는 경우, 남자이면서 간경변 없는 경우, 여자인데 간경변 있는 경우, 여성이면서 간경변증이 없는 그룹, 4그룹을 만들고 각 그룹에는 총 몇 명의 환자가 있고 각 그룹의 평균 연령은 얼마이냐. 저희가 많이 하는 방식이죠.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데이터 2에 그룹 바이에 제일 먼저 뭘로 나눴죠? 젠더로 나누었고 두 번째는 간경변 유무로 나누었습니다. 그룹 바이에 꼭 한 개만 써야 되는 건 아닙니다. 자, 이렇게 나눈 다음에 summarize. 자, 먼저 patient 넘버는 전체 총 몇 개의 케이스가 있는지는 n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mean age는 mean으로 구하면 되겠죠. 어떻게 되나요? 이대로 나오죠. 여성에서 간경변증이 없는 경우 총 14명의 환자가 이에 해당되고 이들의 평균 연령은 46.3세. 여성이면서 간경변증이 있는 환자는 12명이고 이들의 평균 연령은 53.7세.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런데 age는 결측치가 지금 없는 데이터입니다. 결측치가 없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이렇게 바로 구하면 되는데 결측치가 있는 데이터의 경우에는 챕터 2에서 보셨듯이 NA remove는 true라는 옵션을 꼭 주는 거를 빠뜨리지 말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mean age로 안 구하고 mean INR을 구해 보겠습니다. INR. 그래서 베이스라인 INR을 구하면 어떻게 되죠? 결측치가 나오죠. 왜냐하면은 이 그룹의 3개의 그룹에는 INR 값에 1명이라도 결측치가 있을 경우 평균이 계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꼭 min BANRD에 NA.RM NA는 remove, RM remove를 해달라, true. 이렇게 할 경우에 결측치가 있는 값들은 제외를 하고 계산을 다시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min INR 값이 이렇게 제시를 해주게 됩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한번 조금 복잡해 보이지만 한번 해볼까요? 성별과 간경변증 유무, 성별, 간경변증 유무에 따른 ALT 값의 썸머리 테이블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데이터 2 그룹 바이 성별과
간경변적 유무에 따른 ALT의 서머리 테이블을 만들겠습니다. summarize number ALT는 어떻게 할까요? 뭐 n 요렇게 해도 되고요. 여기서는 sum의 is.nabalt 요렇게 하겠습니다. 이유가 뭔지는 뒤에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mean ALT는 sum 어떻게 되죠? mean의 baseline ALT고 remove 꼭 잊어버리시면 안 되시죠? 그 다음에 median ALT는 median BALT na.rm은 또 remove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min ALT 값은 min 그대로 쓰면 되죠. BALT na.rm은 t 쓰고 max ALT는 max BALT na.rm은 t 이렇게 쓰면 되고 마지막에 x자가 뜨죠. 갈로가 한 개 없다라는 거죠. 뒤에 갈로를 한 개 더 써주면은 됩니다.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젠더와 LC 여부에 따라서 총 몇 명의 환자가 있는지와 민값, 메디안 값, 그 다음에 최소값 보이진 않지만 맥시멈 값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다 보이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는 전체 환자 수를 구할 때 이렇게 안 구했었죠? 이렇게 구했었죠? 차이가 뭔지 아시겠습니까? 이런 코드를 썼을 때와 이 코드를 썼을 때 차이는 지금 여기서 첫 번째 줄에서 알 수 있죠. 이 코드를 썼을 때는 여성이면서 LC가 없는 그룹은 14명으로 잡혔습니다. 그런데 위에 코드를 썼을 때는 13명으로 잡혔습니다. 이유는 이 중에 한 명이 ALT 값의 결측치가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에서 전체 n을 쓸 경우에는 여기에서 이 n은 결측치를 다 포함합니다. 다 포함하고 전체적으로 엑셀 칸 14명의 환자가 간경변증이 없고 여자다. 14명이다. 안에 값이 있든지 없든지는 모르겠고 그거를 나타내는 게 n이기 때문에 14명으로 나타내는데 이 경우는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실질적으로 한 명은 분석에서 뒤에 나오는 이 네 가지 값의 분석에서 제외가 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n이라고 쓰면은 결측값이 포함되기 때문에 안 되고 그래서 제가 쓴 거는 뭐냐면은 베이스라인 ALT 값이 결측치가 아닌 개수를 합쳐달라. 이게 아까 뭐였죠? 결측치가 아닌 케이스를 구하는 공식이었습니다. 이거를 써줘야지 실제로 이 네 가지 변수에 들어가 있는 실제 환자, 결측치가 없는 환자만 n으로 계산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13, 10이 되는 거고 밑에는 14, 12가 되게 되는 겁니다. 자, 이상으로 타이디버스의 6가지 기능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